2020년 3월 15일 저녁이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복도를 걸으며 한소영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늘은 남편 생일이었다. 손에는 직접 고른 케이크가 들려 있었다. 딸기 케이크. 준혁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 회사에서 일찍 빠져나와 깜짝 파티를 준비하려던 참이었다. 결혼한 지 3년. 아직도 설레는 마음이 있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끝이 살짝 떨렸다. 삐빅. 문이 열렸다. 이상했다. 거실에 불이 꺼져 있었다. 분명 남편 차가 주차장에 있었는데. 준혁아. 소영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어둠 속에서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때 안방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웃음소리였다. 여자의 웃음소리. 2022년 12월 서울 청담동의 한 레스토랑.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소영과 현우가 마주 앉아 있었다. 세 번째 만남이었다. 촛불이 은은하게 타올랐다. 분위기가 따뜻했다. 맛있어요. 소영이 파스타를 먹으며 말했다. 다행이네요. 고르느라 고민 많이 했어요. 현우가 웃었다. 그 웃음이 부드러웠다. 처음엔 어색했다. 재벌 부회장과 마주 앉아 있다는 게 긴장됐다. 하지만 현우는 달랐다. 거만하지 않았다. 잘난 척하지 않았다.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대화했다. 편하게 해요. 저도 그냥 사람이에요. 그 말이 소영의 마음을 녹였다.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왜 인테리어 일을 시작하셨어요? 현우가 물었다. 소영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 증명하고 싶었어요. 뭐요? 내가 가진 게 있다는 걸. 현우가 고개를 갸웃했다. 소영이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다. 전 남편이 그랬어요. 넌 가진 게 없다고. 그래서 쫓아냈어요. 현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나쁜 사람이네요. 그래서 증명하고 싶었어요. 내가 뭘 해낼 수 있는지. 내가 뭘 가질 수 있는지. 소영이 쓸쓸하게 웃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현우가 한참 동안 소영을 바라봤다. 그 눈빛이 따뜻했다. 대단하네요. 뭐가요? 그런 상황에서 일어섰잖아요. 어쩔 수 없었어요. 살아야 하니까. 아니에요. 현우가 고개를 저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너질 수도 있었는데 일어섰잖아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 주는 말. 감사해요. 뭐가요? 그렇게 말해줘서. 그날 이후로 둘은 자주 만났다.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두 번. 그러다 세 번. 점점 만남이 잦아졌다. 오늘 저녁 뭐 해요? 일 끝나면 시간 있어요. 밥 먹을래요? 좋아요. 자연스러워졌다. 서로를 찾는 게 당연해졌다. 2023년 봄이 왔다. 벚꽃이 만개한 여의도 한강공원.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다. 손을 잡고 있었다. 어느새 연인이 되어 있었다. 예쁘다. 소영이 흩날리는 벚꽃을 바라보며 말했다. 대표님이 더 예뻐요. 에이 무슨. 진심이에요. 현우가 소영을 바라봤다. 눈빛이 진지했다. 소영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소영 씨. 현우가 불렀다. 네. 이제 대표님 말고 이름으로 불러도 되죠. 네. 소영 씨. 현우 씨. 어색하게 웃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다. 한 걸음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우리 사귀는 거죠? 현우가 물었다. 네. 소영이 웃으며 대답했다. 사귀는 거예요. 벚꽃이 두 사람 위로 흩날렸다. 마치 축복처럼.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 계절이 바뀌는 동안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졌다. 현우는 늘 따뜻했다. 소영이 힘들어하며 묵묵히 곁에 있어줬다. 오늘 일이 안 풀렸어. 소영이 지쳐서 말하면. 수고했어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현우가 웃으며 손을 잡았다. 소영이 외롭다고 하면. 내가 옆에 있을게요. 항상. 현우가 꼭 안아줬다. 준혁과는 완전히 달랐다. 준혁은 늘 자기 얘기만 했다. 자기 일만 중요했다. 소영이 힘들어도 관심이 없었다.
내가 알아서 해. 늘 그런 식이었다. 현우는 달랐다. 소영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다. 작은 것도 기억했다. 지난번에 이거 먹고 싶다고 했잖아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소한 것들이 소영의 마음을 녹였다. 이런 사람도 있구나. 어느 날 밤 소영이 혼자 생각했다. 이런 사랑도 있구나. 눈물이 났다.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한 눈물이었다. 나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 나도 행복해질 수 있구나.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아니 어쩌면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2023년 12월 크리스마스 이브 서울 남산타워 전망대 야경이 반짝거렸다. 서울의 밤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다. 추워요. 소영이 말했다. 이리 와요. 현우가 소영을 뒤에서 안았다. 따뜻했다. 심장 소리가 느껴졌다. 쿵쿵쿵. 현우의 심장도 빠르게 뛰고 있었다. 소영 씨. 현우가 불렀다. 네, 할 말이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평소에 여유로운 현우답지 않았다. 소영이 돌아봤다. 현우의 표정이 진지했다. 1년 동안 만났어요. 네, 행복했어요. 저도요. 앞으로도 행복하고 싶어요. 저도요. 평생. 현우가 소영의 손을 잡았다. 소영 씨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현우가 무릎을 꿇었다. 소영의 눈이 커졌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현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열었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야경의 불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다. 나랑 결혼해 줄래요? 소영은 말을 잃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뜨거운 눈물이었다. 왜 울어요?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슬퍼요. 아니요. 소영이 고개를 저었다. 그럼 왜요? 기뻐서요. 소영이 눈물 속에서 웃었다.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요. 저 이혼녀예요. 소영이 말했다. 알아요. 가진 것도 없어요. 있어요. 뭐가요? 현우가 일어나 소영의 눈물을 닦아줬다. 마음이요. 소영 씨 마음이 예뻐요. 따뜻하고 강하고 아름다워요. 그게 제일 소중해요. 소영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쏟아졌다. 준혁은 가진 게 없다고 했다. 현우는 가진 게 있다고 했다.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다르게 보는 사람이 있었다. 결혼해 줄래요? 현우가 다시 물었다.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목소리가 떨렸다. 네, 결혼할게요. 현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소영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다. 딱 맞았다. 마치 운명처럼. 현우가 소영을 안았다. 꼭.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야경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빛나고 있었다. 2024년 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결혼식이었다.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다. 소영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진로드를 걸었다. 현우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예뻐요. 현우가 속삭였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저도요. 주례가 물었다. 평생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소영은 울었다. 행복해서. 2024년 그리고 2025년.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다. 한남동의 예쁜 집에서.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매일 저녁 함께 밥을 먹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좋았어요. 당신은요? 당신 보니까 더 좋아요. 사소한 대화가 행복이었다. 평범한 일상이 선물이었다. 소영은 매일 감사했다. 두 번째 사랑을 만난 것에. 진짜 사랑을 알게 된 것에. 소영의 회사도 승승장구했다. 연매출 50억. 직원 30명. 업계에서 이름이 알려졌다. 현우는 늘 응원했다. 대단해요. 자랑스러워요. 고마워요. 내 아내가 최고예요. 소영이 웃었다. 준혁은 가진 게 없다고 무시했다. 현우는 대단하다고 응원했다.
같은 사람을 이렇게 다르게 대할 수 있구나. 그걸 알게 됐다. 현우 씨 만나서 다행이야. 소영이 매일 생각했다. 정말 다행이야. 소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손에 들린 케이크 상자가 흔들렸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안방을 향해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안방 문 앞에 섰다. 손잡이를 잡은 손에 땀이 배어났다. 열지 말까? 이 문을 열면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알아야 했다.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소영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침대 위에 남편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여자가 누워 있었다. 낯익은 얼굴. 회사 후배 김민지였다. 케이크 상자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쿵. 딸기가 튀었다. 크림이 바닥에 번졌다. 마치 소영의 마음처럼 산산조각이 났다. 소소영아. 준혁이 당황한 얼굴로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민지는 달랐다. 느릿느릿 몸을 일으키며 입꼬리를 올렸다. 그 여유로운 태도가 소영의 가슴을 후벼 팠다. 언니 오셨네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다. 뻔뻔함이 얼굴에 가득했다. 소영은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붙은 것 같았다. 이게 뭐야? 간신히 그 말만 짜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들어봐 소영아, 이건 오해야. 준혁이 다급하게 말했다. 오해. 그 말이 너무나 우습게 들렸다. 눈앞에 벌어진 광경이 대체 뭘 오해하란 말인가.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3년이야.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결혼한 지 3년이야. 알아, 미안해. 미안하면 끝이야.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감정이 터져 나왔다. 대체 왜 이런 짓을 해? 민지가 슬쩍 끼어들었다. 언니 몰랐어요. 뭘? 오빠가 저를 더 좋아하는 거. 그 말에 소영의 머리가 하얘졌다. 우리 사귄 지 1년 됐어요. 민지가 태연하게 말했다. 1년. 귀를 의심했다. 1년 동안 바람을 피웠다는 건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개고 웃으며 맞이했던 그 시간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와 함께였다는 건가? 언니 불쌍해요. 민지가 비웃듯 말했다.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다. 준혁아. 소영이 남편을 바라봤다. 사실이야. 준혁은 고개를 떨궜다. 대답이 없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왜? 소영이 물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거 없어. 그럼 왜? 준혁이 한숨을 쉬었다. 무겁고 차가운 한숨이었다. 지루했어. 단 3글자가 소영의 심장을 관통했다. 너랑 사는 게 지루했어. 3년간의 결혼 생활이 고작 지루함이라는 단어로 정리됐다. 소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혼하자. 준혁이 말했다. 민지랑 결혼할 거야. 그리고 이 집에서 나가. 소영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여기 내 집이기도 해. 아니야. 준혁이 차갑게 웃었다. 내 명의야. 그래도 같이 산 집인데. 넌 가진 게 없잖아. 그 말이 소영의 가슴 한가운데를 내리쳤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나가. 준혁이 소영의 팔을 잡아 끌었다. 현관 쪽으로. 제발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준혁아. 시끄러워, 빨리 나가. 현관문이 열렸다. 소영은 복도로 밀려났다. 문이 닫혔다. 쾅. 그 소리가 심장을 때렸다. 복도에 홀로 서 있었다. 핸드폰도 없었다. 지갑도 없었다. 신발도 슬리퍼뿐이었다. 아무것도 없이 쫓겨났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복도 바닥이 몸을 적셨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소리 없이 흐느꼈다. 어깨가 들썩거렸다.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다. 텅 빈 복도에 울음소리만 메아리쳤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이웃집 문이 열렸다. 아가씨 괜찮아요? 중년 여자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핸드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간신히 말했다. 여자가 핸드폰을 건넸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고등학교 친구 지연이 번호. 유일하게 외우고 있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지연아, 나야, 소영이. 소영아, 왜 울어? 무슨 일이야? 나 좀 데리러 와줘. 어디야? 우리 집 앞. 알았어, 바로 갈게, 기다려. 전화를 끊고 다시 울었다. 30분 후 지연이 달려왔다. 소영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소영아, 대체 무슨 일이야? 소영이 친구의 품에 안겼다. 말없이 울었다. 펑펑 쏟아냈다. 준혁이가 바람 피웠어. 뭐라고? 1년 동안. 그 미친놈이. 쫓겨났어. 지금 쫓겨난 거야. 지연이 경악했다. 진짜 죽여버린다. 지연이 부들부들 떨었다. 일단 우리 집 가자. 오늘은 쉬어. 지연이 소영을 부축해 일으켰다. 소영은 친구에게 기대어 걸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다. 그날 밤 지연이네 집에서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다. 준혁이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가진 게 없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직장도 없었다. 결혼하면서 회사를 그만뒀다.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살았다. 사랑만 믿었다.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바보 같았다. 눈물이 다시 흘렀다. 베개가 젖어갔다. 며칠 후 이혼 서류가 도착했다. 준혁이 보낸 것이었다. 함께 문자도 왔다. 빨리 사인해, 질질 끌지 마. 내가 가져갈 거 없어. 재산 분할도 없어. 차가운 글자들이 가슴을 찔렀다. 소영은 서류를 바라봤다. 이게 결혼의 끝이구나. 3년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사인했다. 눈물 방울이 서류 위에 떨어졌다. 번져갔다. 2020년 5월. 이혼이 최종 확정됐다. 한소영. 30세. 이혼녀가 됐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지연이네 집 작은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눈물을 닦았다. 주먹을 꽉 쥐었다. 가진 게 없으면 만들면 되지. 작게 중얼거렸다. 두고 봐. 내가 뭘 가질 수 있는지. 새로운 시작이었다. 바닥에서 시작하는 새 출발이었다. 2020년 6월. 서울 신림동 골목 깊숙한 곳에 낡은 건물이 있었다. 고시원이었다. 소영은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방은 겨우 2평. 침대 하나 놓으면 꽉 찼다. 화장실은 공용이었다. 벽은 얇아서 옆방 코 고는 소리까지 들렸다. 월세 35만 원. 소영이 가진 전 재산의 대부분이었다. 첫날 밤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금이 간 천장이 마치 자신의 인생 같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오래 울지 않았다. 눈물을 닦고 몸을 일으켰다. 여기가 바닥이야. 소영이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돼. 창밖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들어왔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이력서를 들고 여기저기 다녔다.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걸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경력이 없으시네요.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문전박대가 일상이었다. 10군데를 가면 10군데 모두 거절당했다. 20군데를 가도 마찬가지였다. 집에 돌아와 좁은 방에 앉으면 준혁의 말이 떠올랐다. 넌 가진 게 없잖아. 그 말이 가슴을 핥히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두고 봐. 이를 악물었다. 내가 얼마나 가질 수 있는지 보여줄게. 드디어 기회가 왔다. 작은 인테리어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직원 10명 남짓한 작은 회사. 월급은 180만 원. 많지 않았다. 하지만 감사했다. 면접날 소영은 사장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할게요. 사장이 웃으며 말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영은 펑펑 울었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감사해서. 누군가 자신에게 기회를 줬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다. 소영은 미친 듯이 일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했다.
주말에도 회사에 나갔다. 동료들이 걱정했다. 소영 씨 좀 쉬어요. 그러다 쓰러져요. 괜찮아요. 소영이 웃으며 대답했다. 배울 게 많아서 쉴 시간이 없어요. 진심이었다. 하루하루가 배움의 연속이었다. 인테리어 디자인부터 시공 관리까지. 견적서 작성부터 고객 상담까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모든 것을 흡수했다. 밤늦게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자 도면을 그릴 때가 많았다. 손가락이 아프도록 연습했다. 눈이 빠지도록 공부했다. 그럴 때마다 준혁의 얼굴이 떠올랐다. 비웃던 그 얼굴. 넌 가진 게 없잖아. 그 말이 오히려 동력이 됐다.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노력으로 바뀌었다. 두고 봐. 혼자 중얼거리며 다시 도면에 집중했다. 새벽까지 불을 밝혔다. 1년이 흘렀다. 소영의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다. 사장이 불렀다. 소영 씨 대리 진급이에요. 정말요? 실력이 좋아요. 앞으로도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월급도 올랐다. 250만 원이 됐다. 여전히 적었지만 성장하고 있었다. 그게 중요했다. 고객들 사이에서 소영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한소영 대리님이 디자인 정말 잘해요. 꼼꼼하고 친절해요. 다음에도 한 대리님한테 맡길 거예요. 입소문이 났다. 소영을 찾는 고객이 늘어났다. 사장이 다시 불렀다. 소영 씨 팀장 해볼래요? 팀장이요? 능력이 되어 해볼 수 있죠. 입사 1년 반 만에 팀장이 됐다. 월급도 350만 원으로 올랐다. 고시원을 나왔다. 원룸으로 이사했다. 월세 70만 원. 작지만 화장실이 딸린 방이었다. 내 공간이 생겼다. 이사하는 날 짐을 풀고 방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둘러봤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눈물이 흘렀다.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한 눈물이었다. 잘하고 있어. 소영이 스스로에게 말했다. 잘하고 있어 소영아. 2022년 봄이 됐다. 소영은 큰 결심을 했다. 창업. 2년간 실력을 쌓았다. 이제 내 회사를 만들 때라고 생각했다. 친구 지연이 걱정했다. 위험하지 않아. 위험해. 그래도 하고 싶어. 실패하면 어떡해. 다시 시작하면 되지. 소영이 웃었다. 나 이미 바닥을 경험했어. 더 떨어질 곳이 없어.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어. 지연이 한숨을 쉬더니 웃었다. 알았어, 응원할게. 고마워. 2022년 3월. 한소영 인테리어가 문을 열었다. 사무실 보증금 3천만 원. 2년간 모은 돈 전부였다. 직원 없이 혼자 시작했다. 작은 사무실 문 앞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봤다. 한소영 인테리어. 내 이름이 걸린 회사. 가슴이 벅찼다. 눈물이 핑 돌았다. 여기서부터야. 소영이 중얼거렸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야. 처음엔 고전했다. 일감이 없었다. 전화기만 붙잡고 있는 날이 많았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였다. 불안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블로그를 만들고 포트폴리오를 올렸다. 발품을 팔아 영업을 다녔다. 드디어 첫 고객이 왔다. 작은 원룸 인테리어. 300만 원짜리 프로젝트. 소영은 직접 디자인하고 시공을 관리하고 마지막 청소까지 했다. 완성된 공간을 본 고객이 환하게 웃었다. 너무 예뻐요. 정말 감사해요. 그 말 한마디가 세상 무엇보다 값졌다. 좋은 리뷰가 달리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점점 늘어났다. 입소문이 퍼졌다. 고객이 늘었다. 원룸에서 아파트로. 아파트에서 상가로. 프로젝트 규모가 커졌다. 직원을 1명 뽑았다. 그 다음엔 2명. 그 다음엔 5명. 사무실도 더 큰 곳으로 옮겼다. 2022년 가을. 인생을 바꿀 전화가 왔다. 태영그룹 신사옥 인테리어 프로젝트 미팅 요청드립니다. 태영그룹. 시가총액 30조. 대한민국 10대 그룹 중 하나. 소영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저희 같은 작은 회사에 왜? 실력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기회였다. 놓칠 수 없었다. 미팅 날이 됐다.
태영그룹 본사. 소영은 긴장한 채로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다. 문이 열렸다. 남자가 들어왔다. 40세쯤 되어 보였다. 키가 크고 눈빛이 부드러웠다. 하지만 어딘가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남자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태영그룹 부회장 최현우입니다. 부회장이 직접 미팅을 하러 왔다. 소영은 더욱 긴장했다. 한한소영입니다. 손을 맞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미팅이 시작됐다. 소영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했다. 디자인 컨셉과 예상 비용 시공 일정을 설명했다. 현우는 진지하게 들었다. 발표가 끝나자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에 들어요. 정말요? 계약하죠. 소영의 가슴이 뛰었다. 태영그룹과 계약. 회사의 도약이 될 프로젝트였다.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소영은 현장에 매일 나가 직접 지휘했다. 꼼꼼하게 체크하고 세심하게 관리했다. 현우도 자주 현장에 들렀다. 잘 되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자주 마주쳤다. 그때마다 현우는 따뜻하게 웃었다. 소영의 마음 한구석이 살짝 흔들렸다. 한 대표님. 어느 날 현우가 말을 걸었다. 식사하셨어요? 아직이요. 같이 드실래요?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좋아요. 함께 점심을 먹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편안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그게 시작이었다. 2025년 5월 15일. 토요일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날이었다. 한남동 고급 주택가. 소영과 현우가 사는 집. 정원에는 장미가 활짝 피어 있었다. 평화로운 오후였다. 소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현우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여보, 아메리카노 맞지? 응, 고마워. 잠시 후 현우가 커피 2잔을 들고 왔다. 소영 옆에 앉았다. 뭐 읽어? 소설이야. 재밌어. 다행이네. 현우가 웃으며 소영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평범한 토요일 오후. 이런 순간이 행복이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소영이 고개를 들었다. 누구지? 약속 있어. 아니, 없는데. 현우도 고개를 갸웃했다. 소영이 일어나 인터폰 화면을 봤다. 남자가 서 있었다. 구겨진 셔츠. 수척한 얼굴. 어딘가 익숙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얼굴을 알아보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다. 박준혁. 전 남편이었다. 왜 그래? 현우가 물었다. 전 남편이야. 뭐? 현우의 눈이 커졌다. 왜 여기에? 몰라. 소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5년 만이었다. 5년간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딩동.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소영아.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나야, 준혁이야. 문 좀 열어줘. 소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5년 전의 기억이 밀려왔다. 쫓겨나던 그날 밤. 차가운 복도에 홀로 앉아 울던 그 순간. 넌 가진 게 없잖아.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내가 나갈까? 현우가 물었다. 아니. 소영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나갈게.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마음을 다잡았다.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었다. 준혁이 서 있었다. 5년 만에 보는 얼굴. 많이 달라져 있었다. 반짝거리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지친 기색이 가득했다. 얼굴은 수척해져서 광대뼈가 도드라졌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다. 구겨진 셔츠와 낡은 바지. 5년 전 당당하게 소영을 내쫓던 그 남자와는 완전히 딴 사람 같았다. 소영아. 준혁이 어색하게 웃었다. 입꼬리를 올렸지만 그 웃음이 힘겨워 보였다. 오랜만이다. 소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차갑게 바라보기만 했다. 어떻게 여기 알았어? 찾았지. 왜? 보고 싶어서. 소영이 피식 웃었다. 어이가 없었다.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보고 싶어.
웃기지 마. 준혁이 한 발 다가섰다. 들어가도 될까? 안 돼. 잠깐만. 안 된다고 했어. 소영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준혁이 움찔했다. 5년 전의 소영이 아니었다. 그때는 울면서 빌었다. 제발 얘기 좀 하자고. 지금은 달랐다. 눈빛이 달랐다. 할 말이 있어. 준혁이 말했다. 할 말 없어. 들어만 줘. 싫어. 제발. 준혁의 목소리가 애처로워졌다. 미안해. 뭐? 그때 내가 잘못했어. 소영이 비웃었다. 5년 만에 미안해. 늦은 거 알아? 근데 진심이야.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 소영의 눈이 커졌다.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다시 만나자. 기가 막혔다. 황당함을 넘어서 웃음이 났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진심이야? 5년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미안해. 가진 게 없다고 했잖아. 잘못했어. 나가라고 했잖아. 후회해. 바람 피우고 쫓아내고. 다 잘못한 거야. 준혁이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민지한테 버림받았어. 소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2년 만에 도망갔어. 내 돈 다 빼가고. 회사에서도 곧 잘릴 것 같아. 이제 갈 데가 없어. 소영은 그제야 이해했다. 왜 5년 만에 찾아왔는지. 사랑해서가 아니었다. 보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궁지에 몰렸기 때문이었다. 기댈 곳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한테 온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소영이 차갑게 웃었다. 상간녀한테 버림받으니까 이제 와서 찾아온 거잖아. 진심으로 후회해서. 거짓말. 진짜야. 5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없다가 힘들어지니까 그제서야 생각난 거잖아. 준혁이 대답하지 못했다. 도망치듯 눈길을 피했다. 그게 대답이었다. 제발. 준혁이 무릎을 꿇었다. 콘크리트 바닥 위에. 한 번만 기회를 줘. 잘할게. 진짜 잘할게. 소영은 그 모습을 내려다봤다. 5년 전 자신이 떠올랐다. 복도에 쫓겨나 울면서 빌던 그때. 제발 얘기 좀 하자고. 준혁은 뭐라고 했던가. 나가라고 했다. 시끄럽다고 했다. 문을 닫아버렸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여보 누구야? 현우가 나왔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준혁이 고개를 들었다. 현우를 봤다. 그 순간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창백해졌다. 눈이 커졌다. 입이 벌어졌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얼어붙었다. 부. 준혁의 입에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부회장님. 간신히 그 말을 짜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현우가 고개를 갸웃했다. 박준혁 씨 아니야? 네, 맞습니다. 준혁이 벌떡 일어났다. 허둥지둥. 무릎에 묻은 먼지도 털지 못했다. 성진건설 부장. 맞습니다. 여기 왜 왔어? 현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내 아내한테 왜 왔어? 준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아내요? 응. 사모님이 부회장님 아내세요? 응, 내 아내야. 몰랐습니다. 그래서 왜 왔어? 준혁이 대답하지 못했다. 말문이 막힌 것 같았다.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눈에 보였다. 현우가 천천히 다가왔다. 한 걸음, 두 걸음. 당당한 걸음이었다. 준혁 앞에 섰다. 눈을 내리깔며 바라봤다. 내 아내한테 5년 전에 뭐라고 했어? 그게 가진 게 없다고 했지. 죄송합니다. 나가라고 했지. 죄송합니다. 바람 피우고 쫓아내고. 죄송합니다. 그런 놈이 지금 다시 만나자고 찾아온 거야. 준혁이 대답하지 못했다. 고개를 푹 숙였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알려줄까? 현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자네 회사 성진건설. 네, 내 거야. 그 말에 준혁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지분 51%. 대주주야. 내가 마음먹으면
자넨 내일 당장 해고야. 준혁의 다리가 풀렸다. 다시 무릎이 꺾였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부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두 손을 싹싹 비볐다. 소영은 그 모습을 바라봤다. 5년 전 잘난 척하던 남자. 넌 가진 게 없다며 비웃던 남자. 지금은 바닥에 무릎 꿇고 빌고 있었다. 인생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들었다. 일어나. 소영이 말했다. 5년 전이 생각나. 그때 내가 이렇게 빌었어. 제발 얘기 좀 하자고. 넌 뭐라고 했어? 준혁이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가라고 했잖아. 가진 게 없다고 했잖아. 준혁의 어깨가 떨렸다. 미안해. 미안하면 끝이야. 소영이 차갑게 웃었다. 넌 안 변했어.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기밖에 몰라. 똑같아. 준혁이 바닥에 무릎 꿇고 있었다.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애원했다. 살려주세요. 제발요. 직장마저 잃으면 저 정말 끝이에요. 목소리가 울먹였다. 5년 전 당당하게 소영을 내쫓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은 한없이 작아 보였다.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다. 소영은 그 모습을 내려다봤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분노, 억울함, 허무함, 그리고 묘한 연민까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3년간 부부였던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지금 발 앞에서 빌고 있었다. 일어나. 소영이 말했다. 차갑지만 담담한 목소리였다. 준혁이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일어나라고 했어. 준혁이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없어 보였다. 5년 전 생각나. 소영이 입을 열었다. 그때 내가 복도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준혁이 고개를 숙였다. 핸드폰도 없이 지갑도 없이 쫓겨났어. 슬리퍼만 신고 나왔어. 갈 곳이 없었어. 준혁이 입술을 깨물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아무것도 없이 버려진 기분이 어떤 건지 알아? 준혁이 대답하지 못했다. 근데 난 포기 안 했어. 소영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바닥에서 기어 올랐어. 혼자 힘으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그냥 내가 해낸 거야. 소영의 눈빛이 빛났다. 넌 가진 게 없다고 했지. 맞아,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지금은 달라. 회사도 있고, 사랑하는 남편도 있고, 행복도 있어. 다 내가 만들어낸 거야. 준혁이 고개를 더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넌 어때? 소영이 물었다. 5년 전에는 다 가졌잖아.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돈도 있고 상간녀도 있었지. 지금은 뭐가 남았어? 준혁이 대답하지 못했다. 아무것도 없지. 다 잃었지. 그게 인생이야. 소영이 쓸쓸하게 웃었다. 영원한 건 없어. 가진 거 다 잃을 수도 있고 없던 거 다 가질 수도 있어. 그걸 이제야 알았어. 현우가 소영 옆으로 왔다.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소영에게 힘을 주는 손이었다. 여보. 응. 어떻게 할 거야? 현우가 조용히 물었다. 소영은 준혁을 바라봤다. 한참 동안. 해고는 안 할게. 소영이 말했다. 준혁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진짜요? 응.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혁이 연신 고개를 숙였다. 대신. 소영이 말을 끊었다. 조건이 있어. 뭐든지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준혁이 멈췄다.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져. 연락도 하지 마. 찾아오지도 마. 길에서 마주쳐도 모른 척해. 할 수 있어.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힘겹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영이 한 발 다가갔다. 준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다음에 또 찾아오면 그땐 진짜 끝이야. 해고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못 다니게 할 거야. 알아들었어. 준혁의 얼굴이 하얘졌다. 알겠습니다. 됐어. 소영이 돌아섰다. 이제 가.
준혁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다. 잘 살아?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뒷모습이 초라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소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5년 전 자신을 쫓아내던 남자. 당당하고 오만하던 남자. 지금은 저렇게 작아져 있었다. 이상하게 마음이 후련했다. 복수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다. 고통받길 원했던 것도 아니었다. 그냥 인정받고 싶었다. 내가 가진 게 있다는 걸.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걸. 오늘 그걸 증명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준혁이 골목 끝으로 사라졌다.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소영은 고개를 돌렸다. 현우가 서 있었다.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괜찮아. 응. 잘했어. 고마워. 현우가 소영을 안았다. 품이 따뜻했다. 익숙한 향기가 났다.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왜 울어? 현우가 물었다. 몰라. 슬퍼. 아니. 그럼. 후련해서 그런 것 같아. 소영이 웃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5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있었나 봐. 가진 게 없다는 그 말. 계속 증명하고 싶었어. 그게 아니라는 걸. 현우가 소영의 등을 쓸어줬다. 증명했잖아. 응. 대단하게. 응. 자랑스러워. 소영이 현우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한참을 안고 있다가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현우가 커피를 다시 내려왔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여전히 따뜻했다. 정원의 장미가 바람에 흔들렸다. 평화로웠다. 현우 씨. 소영이 불렀다. 응. 고마워. 뭐가? 내 편이 되어줘서.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아. 소영이 고개를 저었다. 준혁이는 그런 적 없었어. 항상 자기 편이었어. 내가 힘들어도 관심 없었어. 현우 씨는 달라. 현우가 소영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도 그럴 거야. 항상 내 편일 거야. 평생. 소영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 있잖아. 현우가 말했다. 응. 최고의 복수가 뭔지 알아? 뭔데? 잘 사는 거야. 소영이 고개를 갸웃했다. 원수한테 복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게 진짜 이기는 거야. 소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우리 잘 살고 있지? 현우가 물었다. 응. 행복하지? 응. 그럼 된 거야. 그게 최고의 복수야. 현우가 웃었다. 소영도 웃었다. 눈물이 마르고 웃음이 남았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붉고 아름다운 노을. 소영은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5년 전 모든 걸 잃었다. 남편도 집도 돈도 모든 걸. 바닥에서 시작했다. 고시원 2평 방에서. 울면서 밤을 지새웠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한 발씩 걸어왔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다. 지쳐도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여기까지 왔다. 지금 옆에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다. 손에는 내가 만든 회사가 있다. 마음에는 행복이 가득하다. 5년 전에 나에게 말해주고 싶다. 괜찮아질 거라고. 다 잘 될 거라고. 더 좋은 사람 만날 거라고. 더 행복해질 거라고. 뭐 생각해? 현우가 물었다. 5년 전 나한테 말해주고 싶어서. 뭐라고? 잘 될 거라고. 잘 됐잖아. 응, 잘 됐어. 소영이 웃었다. 환하게. 저녁 노을이 점점 짙어졌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그 노을을 바라봤다. 손을 잡고, 어깨를 기대고, 아무 말 없이.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그게 행복이었다. 배고프다. 현우가 말했다. 나도. 뭐 먹을까? 맛있는 거. 뭐가 맛있는 건데? 현우 씨가 해주는 거. 나 요리 못하잖아.
알아? 그럼 왜? 그래도 현우 씨가 해주면 맛있어. 현우가 웃었다. 알았어, 라면 끓여줄게. 좋아. 두 사람이 부엌으로 갔다. 웃으면서. 평범한 저녁이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저녁이었다. 최고의 복수는 잘 사는 것. 소영은 지금 최고의 복수를 하고 있었다.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